여러분, 새벽 3시 또 잠에서 깨셨나요? 눈을 뜨니 어두운 방 안, 시계는 새벽 2시,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오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과거엔 머리만 대면 푹 잠들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은 얕아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와 있습니다. 이런 밤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잠들려 애쓰다가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78세 김순옥 어르신을 꿀잠 자게 만든 기적의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한밤중에 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다시 잠들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거예요. 잠은 약보다 강하고 밥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1분이라도 잠이 편안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나머지 시간마저 힘겨워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 분이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78세 김순옥 어르신이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또 새벽 3시에 깼어요. 매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깨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수백 번 들었던 익숙한 고민임을 직감했습니다. 경북동에서 홀로 지내시는 김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가 싶었지만 다녀와도 눈만 말똥말똥한 채 아침까지 잠들지 못하셨죠.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또 잠 못 들까봐.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단순한 불면보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잠 못 드는 고통보다 잠들지 못할 거란 공포가 더 괴로운 법이죠. 김 어르신처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60세 이상의 70%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건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잠 못 자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제 어머님도 그러셨죠. 몇 년 전 어머님께서 갑자기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아들로서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셔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셨죠. 아들아, 엄마는 잠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잠을 잃어버렸다는 표현,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정말 잠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김 어르신도 제 어머님도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밤에 못 잔 잠, 낮에 보충하면 되지 않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낮잠은 오히려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 다른 병원을 찾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면제라도 처방해 드릴까요? 수면제를 며칠 복용하니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늘어져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약을 끊으니 다시 잠 못 드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을 유발하고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면 잠들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의 변화. 젊을 때는 깊은 수면 단계가 수면 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이 들면 이 깊은 수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깊은 잠이 줄어드니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째, 호르몬의 변화.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죠. 셋째, 신체의 변화. 방광 기능이 약해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관절이나 근육 통증 때문에 편한 자세를 찾기 어렵습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물. 혈압약이나 기타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김순옥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죠. 선생님, 제 나이에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희망 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과 함께 잠 못 드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져오신 수면 일기를 보니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저녁 6시에 마신 커피 한 잔, 저녁에 복용하는 혈압약, 밤에 찾아오는 걱정들, 부족한 낮 활동량, 침대 옆 디지털 시계,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 모든 게 얽혀 불면증을 만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이 잠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잠을 더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셨다고 해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자는 곳이 아니라 걱정하고 뒤척이는 곳으로 학습합니다. 김순옥 씨의 새벽 3시 불면증과 그 복잡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들이 불면증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순옥 씨가 다시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준 구체적인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자, 이제 수면 여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김 어르신의 수면 일기를 분석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야 합니다. 어르신의 희망, 어린 눈빛에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어르신, 꿀잠 꼭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 어르신과 함께 시도했던 10가지 솔루션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저녁 습관 바꾸기. 어르신은 저녁 6시에 커피를 드셨죠. 하지만 나이 들면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져 저녁 커피가 새벽 3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으로 옮기고 저녁엔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로 바꿨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에 깨는 빈도가 줄었어요. 두 번째, 약 복용 시간 조절. 어르신의 혈압약 중 이뇨 성분이 포함된 약이 야간 소변을 유발했어요. 주치의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이 조정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죠. 세 번째, 걱정 일기 쓰기. 밤에 떠오르는 걱정들이 잠을 방해했어요. 내일 병원에서 뭐 물어봐야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잠들기 전 침대 옆 수첩에 걱정을 적게 했습니다. 무릎 상태 물어보기, 며느리 안부 전화. 같은 식으로요. 적어두면 뇌가 잊지 않을 거라 믿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낮 활동량 늘리기.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면서 어르신은 집에만 계셨어요.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피로감을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잠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번째, 수면 환경 개선. 침대 옆 디지털 시계가 문제였어요. 밤에 깨서 시간을 확인하면 또 새벽 3시야 하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계를 서랍에 넣고 벽에 아날로그 시계를 걸었어요. 밤에 깨더라도 시간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죠. 6번째, 478 호흡법.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해요. 어르신은 이 방법이 특히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7번째, 점진적 근육 이완법.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배, 팔, 어깨, 얼굴 순으로 각 부위를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8번째, 이미지 연상법. 어르신에게 가장 평화로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고향의 여름밤,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풍경을 오감을 동원해 생생히 상상하게 했죠. 바람소리, 풀 냄새, 별빛의 반짝임. 이런 상상은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듭니다. 9번째, 20분 규칙.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거실에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규칙은 뇌가 침대를 불면의 장소로 학습하는 걸 막아줍니다. 10번째, 식사시간 조절 및 수면 무호흡증 검사. 저녁 식사는 6시 반 전에 마치고 너무 무겁게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낮에 자주 졸리고 입이 마르거나 두통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해요. 어르신은 검사를 통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했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첫 주엔 커피 끊기와 산책, 둘째 주엔 걱정 일기와 호흡법, 이렇게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방법들은 김 어르신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던 분은 혈당 관리와 이 습관들을 병행해 상태가 좋아졌어요. 사별 후 극심한 불면증을 겪던 분은 모임 활동과 이 방법들로 회복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순옥 어르신의 불면증 원인과 그를 꿀잠으로 이끈 10가지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커피 끊기, 걱정 일기, 호흡법, 산책 등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었죠. 오늘은 이 방법들이 어떻게 어르신의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법들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한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김 어르신께서도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셨죠. 새로운 습관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유지해야 몸이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여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잠을 설쳐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이어가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죠. 선생님, 어젯밤 11시에 누워서 아침 6시까지 쭉 잤어요. 중간에 한 번 깨긴 했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어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찾아왔어요. 어르신께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신 건 478 호흡법과 걱정 일기였습니다. 특히 걱정 일기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밤에 온갖 잡생각이 들다가도 수첩에 적어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의 불안을 덜어주고 잠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처음 어르신을 괴롭혔던 건 잠 못 드는 행위 자체보다 오늘도 잠 못 들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밤이 와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가끔 잠 못 드는 날도 있지 내일은 또 다르겠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어르신이 진정으로 회복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완벽히 잠드는 것보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 어르신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던 분은 혈당 관리와 이 습관들을 병행해 꿀잠을 찾으셨고, 사별 후 극심한 불면증을 겪던 분은 모임 활동과 새로운 습관으로 회복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단정 짓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라 믿고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젊을 때처럼 쓰러지듯 잠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이에 맞는 생체 리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거예요. 김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이 여정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해지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니 편안히 쉬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의 준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커피를 오후 2시 전에 마시기, 478 호흡법, 걱정 일기 쓰기, 뭐든 좋아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 들어도 여러분은 꿀잠을 잘 권리가 있습니다. 이 비법들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세요. 잠 못 드는 밤에 지친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노년의 힘,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꿀잠의 비결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한 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는 수면의학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